자, 미국 대선 향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통계에 관한 집대성을 해가지고 있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요. 바이든이 222, 그리고 이제 이 경합이 191, 트럼프가 125, 선거인단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전국 지지율 평균 갭이 차이가 여러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다 집계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라고 보니까 바이든이 49.5, 그리고 트럼프가 40.3 이래가지고 둘이 차이가 지금 바이든이 9.2%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별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트럼프가 최근에 스스로 지지율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지지하냐 대통령으로서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미국식의 그 질문, 잡 어프로벌, 그러니까 대통령직에 대한 이 지지 여부를 묻는 부분에서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지금 56, 지지한다가 41.2로 평균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가 마이너스 14.8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근래 들어서 지금 급속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가 늘어나고 지지한다가 줄어들면서 일부 조사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30%대로 추락하는 조사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스스로 재선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 이래서 자기가 아주 가까운, 유일하게 가까운 폭스뉴스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지금 실패할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는 8월 달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제 경선에서 1위한 사람을 이제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사퇴하고 이제 바이든만 남았고, 공화당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에 형식적으로 한 사람이 도전했습니다만은 그냥 허지부지 트럼프로 굳어졌지요. 보통 현직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 그냥 굳어집니다. 민주당이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공화당이 이제 8월 24일 날 전당대회를 해서 각기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데요. 원래 이 공화당은 8월 24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이 셜로트에서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미국의 6개의 이 스윙 보트 지역, 즉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을 찍는 왔다 갔다 하는 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할라 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 사람입니다. 로이 쿠퍼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지 않겠다 이야기해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데서 열려야 된다. 트럼프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재선출되는 전당대회에 빼곡히 사람이 수만 명이 들어찬 그런 대회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서 하겠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실내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서는 지금 행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 대신 공화당 전당대회를 하기로 한 장소가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흔히 보면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매사추세츠, 이렇게 이제 6개 주를 주로 이제 스윙 보트 지역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 플로리다에서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지금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와 같은 추이로 보면 트럼프가 사실상 전당대회 전에 자신이 미국의 대선 후보를 사퇴하겠다. 그래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공화당 지도부에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장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부끼리 회의를 해서 그래서 대의원들에게 누구를 좀 추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지도부를 바꾸는 부분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그러려면 트럼프가 내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의 지역마다 그럼 경선을 해서 뽑은 거는 뭐냐?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가요, 지역에서 경선에서 뽑은 사람을 대선 후보로 해준 거는 크게 오래되지 않았고, 과거에는 당의 주요 리더들이 합의해서 어떤 사람을 대선 후보로 추천하는 형태로 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마치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 프라이머리니 오픈 프라이머리니 각종 이런 코커스를 해서 거기서 마치 대선 후보를 뽑은 것처럼 지역에서 이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데 그 전통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2016년에 샌더스가 힐러리하고 할 때 보면 슈퍼 대의원이라는 걸 둬가지고 중앙에서 지명하는 대의원을 지금 전부 힐러리로 몰아줬어요. 샌더스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죠. 심지어 샌더스를 지지하기로 해가지고 주에서 정해진 대의원들 다수도 힐러리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층에서는 힐러리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샌더스를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라고 보고, 원래 무소속 상원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샌더스를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샌더스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미국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차례대로 다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들어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민주적인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상으로 그 낙후에서 주무르는 힘이 매우 강한 겁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요, 지난번에 마지막까지 트럼프를 바꿔치기 하려고 부시 가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마지막에 트럼프의 그 여성 이 방송과 관련해서 생방송으로 음담 패스를 이야기한 과거의 일을 갖다가 부시 사촌이 폭로하면서 시끄러워졌을 때도 막판까지 바꿔치우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보통 내기가 아니니까 끝까지 버텨서 공화당 내부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들을 다 막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줄을 세움으로써 버텨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미국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마치 당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100% 그대로 민심이 반영되어서 대선 후보가 각 당에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장난,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가 해킹해서 위키리크스에 줘서 폭로된 내용에 보면 민주당 지도부와 힐러리 진영 사이에 어떻게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는가 하는 이야기들도 숱하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나라 같으면 이거 심판봐야 될 놈들이 한쪽의 편을 들었네 해서 발칵 뒤집어져야 될 건데 그래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도 때로는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어요. 자, 이 코로나가 잡혀가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일이 쉽지 않을 건데, 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경제를 락다운해서는 지금 흑인 시위에서 봤지 않습니까? 저게 단순한 흑인 시위가 아니라 미국의 흑인들의 순자산이 평균이 백인들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엄청난
계급차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트럼프는 어떤 형태로든 락다운을 하지 않고 경제를 그냥 열어 제끼고 버티겠지요. 자,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다시 4월 달보다 더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타스크포스를 다시 만들어서 파우치 박사니 데보라 박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시 TV에 등장하고 지금 펜스 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공식적인 코로나 대책 책임을 맡고 있지만은 이들이 지금 효과적인 형태의 대안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은 펜스 부통령 또한 지금 이 말장난에 그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요. 전에 트럼프가 매일 나오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욕을 먹고 하니까 문을 닫았다가 2달 만에 지금 타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백신도 지금 곧바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치료약도 곧바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계속 그냥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지금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계보건기구 이미 힘을 다잃은 세계보건기구는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고 지금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종식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세계의 추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응하기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각 주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주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이 코로나가 좀 잡히는데 뉴욕도 지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억제가 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국의 남서부 주로 지금 싹 번지면서 남서부지가 억만진창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경제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고, 자, 미국이 더 경제를 갖다가 위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좀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억제하지 않으면 아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이제 가을이 되기 시작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름에 사망자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코로나의 전염력에 있어서는 여름이라고 떨어지지 않지만은 코로나 병의 특성이 여름에 접어들면서 호흡기와 관련해서 사망률이 좀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날이 추워지면 또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하고 볼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볼턴을 향해 미쳤다. 그가 원하는 것은 폭격뿐이다. 그러면서 똑똑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고 볼턴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당신은 웃기나 하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며 때문에 좋은 점은 딱 한 개 있었다. 모든 사람이 툭 하면 볼턴이 폭격하자 하기 때문에 볼턴이 회담장에 들어가면 이 회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줬다. 이런 것은 다행이었다. 이렇게 트럼프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볼턴은 자기 회고록에서 비밀이 담겼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회고록엔 기밀은 하나도 없다. 외국 정부가 그걸 읽을까봐 두려워할 것은 없다. 단지 트럼프는 미국인이 이 책을 읽을까봐 두려운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백악관에 있던 17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썼고 사람들이 읽고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볼턴이 여기에 대못을 받았고, 자, 이건 지금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볼턴의 대못이 트럼프에게 치명타가 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북한이 최근에 5일째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볼턴 폭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전략을 다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돌아가던 일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굉장히 자기들은 잘한다 하면서 가지고 논다고 생각했는데 하노이 때부터 뭘 잘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장난을 치려면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잘 알아야 지금 그래서 대응을 가능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볼턴 책을 놓고 분석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